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기관 쪽에 전자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제어 시스템에는 컨트롤 릴레이라는 게 있고요. 컨트롤 릴레이는 ECU를 비롯해서 연료 펌프에도 있고요. 인젝터에도 있고 공기 유량 센서 등의 전기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릴레이는 어디에 있느냐? 연료 펌프에 반드시 컨트롤 릴레이를 그다음에 인젝터에도 컨트롤 릴레이가 들어가야 되고 공기 유량 센서에도 컨트롤 릴레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에서 컨트롤 릴레이는 3군데 들어가 있다. ECU의 기본적인 제어는 연료 분사 제어. 기본 연료 분사량 제어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흡입 공기 유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 회전 속도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연료 분사량은 뭐하고 흡입 공기량하고 기관의 회전 속도.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크랭킹이란 말은 시동, 스타팅을 한다는 거예요. 시동을 걸 때 연료 분사량 제어는 시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크랭킹 신호에서는 농후하게 쏴야 된다.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수온 센서의 신호를 해서 연료 분사량을 농후한 상태, 증량시키는 것은 언제다? 크랭킹 신호의 신호와 수온 센서 신호에 의해서 연료를 농후하게 쏴줍니다. 증량시킨다. 농후한다는 말은 증량시킨다. 냉각수 온도에 따른 제어는 80도가 기준이 됩니다. 80도 이하에서는 증량되고 80도 이상이 되면은 연료 분사량을 기본 분사량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흡기 온도에 따른 제어 방법은 흡기 온도 제어는 20도 이하에서 흡기 온도라는 것은 외부 온도 기준이죠. 앰비언트 템퍼레처라고 해서 외부 25도 증량시키고 20도 이상이 되면은 기본 분사량으로 제어할 수 있다. 20도 이하면 온도가 좀 낮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연료를 증량시킨다. 축전지 전압에 따른 제어. 축전지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분사량 시간이 연장되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축전지 전압이 낮으면 분사량 시간이 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기관의 노크 센서는 실린더 블록에 주로 주파, 고주파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여기는 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자. 바꾸어서 ECU로 입력하면은 ECU는 노크 센서를 판정해서 점화 시기를 지각시킨다는 것이 시험 잘 나오죠. 노크 센서는 점화 시기를 지각시키면은 진각하면은 폭발력이 커지는 거, 출력이 커지는 거고요. 지각을 하면 압축비를 낮추는 거예요. 지각을 시키고 노킹 발생이 없도록 하고 노킹 발생이 없어지면 다시 진각시키는 거예요. 그 기관 노크 센서는 만약에 노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각시켜야 돼요. MBT 지점이라고 해서 노크 센서는 최대 출력 기준점까지 해서 최대 출력 기준으로 해서 MBT 지점이라 합니다. 노크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노크 센서 영역은 최대 출력 기준으로 해서 노크 센서가 최대 출력 기준보다가 약간 낮은 점에서 노크 센서가 작동이 될 수 있다. 피드백 제어는 어디에서 하죠? O2 센서가 합니다. O2 센서가 하는 거예요. O2 센서가 피드백 제어. 그래서 피드백 제어는 산소 센서. 배기가스 중에 산소 농도를 검출해서 반대로 제어합니다. 반대로. 피드백 시켜서 연료 분사량을 증량시켜 항상 이론 공연비가 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론 공연비하고 피드백 제어. 피드백 보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어를 정치한다. 기관을 시동할 경우 및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은 제어를 할 필요, 오픈 루프라 그래요. 피드백 제어는 클로즈 루프. 클로즈 루프가 되면은 이거는 피드백 제어라고 해요. 피드백. 오픈 루프는 피드백 제어가 풀리는 상태예요. 피드백이라고. 피드백 컨트롤 하면은 바로 클로즈드 제어. 오픈 루프는 기관 시동할 때는 오픈 루프가 해요.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는 피드백 제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동할 때는. 기관 시동 후에 연료 분사량을 증량할 때 및 출력이 증가한다고 할 때도
피드백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분사량을 차단할 때도 피드백 제어를 한다. 그리고 오픈 루프가 되는 상태는 어느 상태냐? 시동할 때 냉각수 온도가 낮을 때 기관 시동 후에 연료 분사량이 증량될 때 그때는 피드백 제어하지 않고 피드백 제어 연료 분사를 차단할 때도 피드백 제어를 하죠.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또 기관에 사용하는 센서 종류에는 제일 많이 나는 게 공기유량 센서죠. 에어플로어 센서. 이게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플로어 센서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질량, 이거는 질량유량 방식이라고 해요. 질량유량 방식이라고요. 에어플로어 센서는 무슨 방식? 질량유량. 흡입 공기량을 계측해서 ECU로 보내서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센서이다. 종류에는 베인형, 메저링 플레이트 타입이라고 해요. 베인형과 핫와이어 타입과 칼만 와류실식 세 개가 있습니다. 공기유량 센서 타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거기에는 베인형, 다른 말로는 메저링 플레이트 타입, 그 다음에 음파를 이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칼만 와류실식, 핫와이어는 백금 촉매를 넣어서 핫와이어 또는 핫필름으로 적용하는 공기질을 개선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타입입니다. 요거는 차종으로 보면은 좀 더 고급 차량의 적용. L 제트로닉이라고 해요. 보시 타입에는 L 제트로닉 또는 LH 제트로닉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유량 센서는 뭐다? 에어플로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공기 온도 센서도 있죠. 매스 플로어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매스 플로어 방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매스 플로어 방식. 자, 매스 플로어 방식은 핫필름 방식이 있고요. 핫와이어 방식이 있는데 핫필름 질량유량에 의해서 흡입 공기량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란 말이 중요해요. 맵 센서는 간접 제어고요. 이거는 공기유량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스 플로어 방식은 핫와이어, 핫 또는 핫필름 방식인데 칼만 와류식에 비해서 회로가 단순하고 기관 작동에 적용하는 능력이 개선된 거고요. 흡입 공기량, 온도 변화에도 측정 오차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타입이에요. 핫필름 타입. 다음에 핫와이어 방식은 핫필름보다는 핫와이어 방식은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코일이 감겨있는 상태. 그래서 내부가 핫와이어나 핫필름이냐. 핫와이어 타입은 코일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을 수가 있는 핫필름 타입은 이렇게 있으면 이걸 통으로 감싸놨어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게 핫필름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오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핫와이어 타입은 뭐가 된다?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 오염되기 쉬워서 크린 버닝 장치를 두어야 한다. 크린 버닝이라고 하면은 다시 오염된 부분을 뭐 스프레이나 이런 걸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버닝은 태운다는 거죠.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핫와이어 및 몰드 와이어 장치는 이렇게 생깁니다. 메인 통로를 따라서 스로틀 밸브 쪽으로 이제 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핫와이어 타입. 거물망이 있고 요 내부에 백금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상류 온도와 온도가 두 가지 온도 기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특성을 다시 전압 특성으로 바꿔서 ECU로 제어하는 그런 타입들이에요. 매스 플로어 방식. 매스 플로어 방식을 다른 말로는 핫와이어 또는 핫필름 방식이라고 합니다. 베인 방식은 메저링 플레이트 타입이에요. 여기 메저링 플레이트. 메저링 플레이트가 바로 요게 메저링 플레이트입니다. 메저링 플레이트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하면서 에어가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면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요 밑에는 이제 바이패스 라인이 따로 있고. 메저링 플레이트는 여기 움직일 때 가변 저항 타입이에요. 가변 저항이 저항값이 바뀌어가지고 전압으로 전환되면서 이거를 ECU로 제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저링은 포텐시오메타라고 하죠. 포텐시오메타에 의해서 전압 비율이 검출되게 되어 있다.
이 전압 비율이 검출이 되고요. 열리는 양에 따라서 전압 비율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ECU가 기본 연료 분사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인 타입은 메저링 플레이트 타입. 칼만 와류 실식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타입인데,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단위시간에 발생하는 소용돌이 수를 초음파 변조에 의해서 검출하는데, 변조된 초음파는 다시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변조된 초음파는 다시 디지털파로 바뀝니다. 디지털 파형으로 바뀌어요. 변조된 초음파를 조한 구조인가, 조하냐 밀하냐, 밀 이런 조밀 구조를 디지털 파형으로 바꿔서 ECU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변조. 안에 내부에 소용돌이 와류가 일어납니다. 소용돌이 수가 많이 일어나면은 밀항 구조가 되고요. 소용돌이 수가 적으면은 조항 구조. 그러니까 조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ECU로 제어하는 그런 게 칼만 와류 실식. 스피드 덴시티 방식이라는 맵 센서 방식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맵 센서 방식. 맵 센서 방식 알아두세요. 스피드 덴시티 방식. 맵 센서 방식. 간접 제어 방법이에요. 간접 제어. 이거는 흡기 다기간의 압력 변화를 절대 압력이에요. 흡기가 아니라 절대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 변화를 피해조 앞전 소자에 의해서 검출하는 거예요. 앞전 소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전 소자. 맵 센서는 앞전 소자. 맵 센서 방식은 많이 쓰는 게 LPI 시스템이나 LPI 또는 기존의 소형차 계통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피드 덴시티 방식. 구조가 좀 단순한 그런 구조죠. 검출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센싱 능력은 핫와이어나 핫필름 방법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는 핫와이어나 핫필름 방법은 직접 검출하는 방법. 이거는 간접 검출하는 방법. 스피드 덴시티 방법 기준으로 해서 대기압 센서, 바이로메트릭 프레셔 센서라고 해요. 바이로메트릭 프레셔 센서. 이거는 농후 조건이나 희박 조건에 압력이 높으면은 농후하게 쏘고 압력이 낮아지면은 희박하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다. 산길이나 오래 올라가면 압력이 저하되니까 희박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연료는 희박 조건으로 연료를 쏴주는 거고요.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 압력이 높아지면은 압력이 높다. 이건 압력 저하. 압력이 높으면은 뭘로 쏴요? 농후 조건으로 쏜다. 특히 겨울과 여름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분사량과 점화 시기를 조정하는 피해조 저항 센서가 대기압 센서도 피해조 저항 센서예요. 그러니까 웹 센서나 대기압 센서는 피해조 저항 타입이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대기압 센서는 외기 압력이 높을수록 출력 전압이 압력이 높으면 뭐다? 출력 전압이 높다. 이렇게 압력이 높으면 농후하게 쏜다. 출력 전압이 높아진다. 고지대가 되면은 압력이 저하되면서 희박 조건으로 갑니다.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압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ECU는 기본 연료 분사량을 감량하는 희박으로 한다는 거죠. 희박. 그러니까 지대가 높으면은 희박 조건으로 가는 거고, 지대가 낮으면은 압력이 대기압 센서에는 외기 압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희박이냐 아니면 농후냐, 출력 전압도 농후 쪽에서는 출력 전압이 높아지는 거고 희박 쪽에서는 출력 전압을 낮추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바이로메트리.